판도는 많을수록 좋아요. 집에 신발장에 막 한 3억씩 넣어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카백 마통만 딱 한 번 뚫었어도 1억 6천의 수익을 진짜 제가 다 아까워요. 반갑습니다. 부자아빠 오세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삼촌 걱정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삼촌이 빚이 3천만 원이라고 하시면서요. 정확하게 감은 안 왔지만은 제가 그 시절에 사 먹던 자키자키, 벌집피자 이런 게 100원이었으니까 어마무시한 액수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죠. 어린 마음에도 걱정되더라고요. 만약에 삼촌이 망하면 사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저희 부모님은 진짜 빚 한 푼 없이 한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고 대출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밑에서 자란 저도 당연히 대출은 도둑질급으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면서 30년 넘게 살아왔죠. 작년에 후배가 종잣돈 3천만 원으로 첫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A 아파트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지역도 괜찮게 골랐고 물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충분히 상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근처에 있는 요 B 아파트가 훨씬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연식, 브랜드, 학교 모든 것이 두 번째 게 나왔어요. 이 도시의 준대장급이었죠.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투자금이 8천만 원 정도였다. 한 5천만 원 더 들어간다. 자, 이 후배는 직장은 탄탄한데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신용대출을 슬쩍 권해봤는데 좀 안 내게 하더라고요. 첫 투자라서 대출까지 끼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사실 보통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푸시할 수는 없었고 후배는 그렇게 A 아파트를 3천만 원 투자금으로 샀습니다. 이제 투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중간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1억 정도 올랐어요. 와, 3천만 원 투자해서 1억 올랐으니까 진짜 좋은 투자예요. 맞죠? 그런데 B 아파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략 2억 6천 이상 올랐네요. 어때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죠. 이 후배가 카백 마통만 딱 한 번 뚫었어도 1억 6천의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출이 번거로워서 싫어서 그렇게 안 했죠. 와, 이거 생각하면 진짜 제가 다 아까워요. 자, 그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바닷가에 여러 명이 서 있어요. 말, 노, 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섬까지, 이까지 가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빨강이는 보트를 타고 달려요. 노랑이는 제트스키를 타고 막 쫓아가요. 자, 그런데 지금 파랑이만 맨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경쟁이 될까요? 박태환이 와도 안 되고 조련이 와도 안 될 거예요. 이 파랑이를 보니까 어때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바보같이 맨몸으로 수영하는 사람이 바로 대출 없이 투자 세계에 뛰어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자본소득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친구들이랑 카드놀이 조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때 누가 따요 결국? 결국 돈 많이 들고 온 놈이 따거든요. 판도는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집에 현관 신발장에 막 한 3억씩 넣어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 빌렸으면 최대한 빨리 갚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 회사 선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 해야 하듯이 돈을 벌고 싶으면 부자를 관찰해보고 부자 마인드로 부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주변에 부자가 없다 그러면 책으로라도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깨야 됩니다. 부자들은 대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대출 없는 부자는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하는 거나 서장훈 씨가 빌딩 사는 거나 전부 다 투자받고 대출받아서 더 큰 돈으로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빚이 3천만 원이던 저희 삼촌도 지금까지 사업 잘하고 여유롭게 살고 계시고요. 내가 월급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할 몇 년의 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사는 거거든요.
제 후배가 만약에 이걸 미리 깨닫고 신용대출을 5천만 원만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3% 금리로 한 달에 13만 원만 이자로 냈으면 1억 6천을 더 벌었을 거예요. 무조건 연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출 이자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대출을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실체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더 앞섰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출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고맙고 또 잘 활용해야 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부담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핵꿀팁인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